저희가 두 번째 프로그램은 NFL 잡박사전 파워랭킹.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좀 파워랭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해야지. 그쵸.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쵸. 준비를 했는데 대신에 저희는 선정 기준이 있어요. 이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32개 팀을 일단 다 얘기는 안 할게요. 상위 5개 팀이랑 하위 5개 팀을 얘기를 하고 현재 성적 그리고 로스터 상황 막 이 부상 선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좀 약간 밸런스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저희끼리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시즌 전 예상 대비 현재 경기력 수준 그리고 향후 성적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랭킹을 산정했다라는 점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랭킹은 앞으로 5개 팀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5위부터 1위까지 그리고 28위부터 32위까지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얼마든지 채팅창으로 반박해 주셔도 좋고요.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논란을 만들자고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에디님도 정면 돌파. 그렇죠. 에디님도 제가 하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공격해 주세요. 저도 할게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성적부터 일단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팀은 2승 0패를 달리고 있는 팀들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팀은 0승 2패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NFL 스탠딩을 팔로우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죄송해요. 하나가 더 있었네. 어떻게든 저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2주차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팀의 어떤 공격과 수비의 효율성 같은 거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측 상단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EPA라고 하죠. 기대 득점. 그리고 디펜스는 이제 기대 방어점. 그래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상대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막아냈는지를 간단한 지표로 표현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측 상단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은 팀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나타내고요. 이 빨간색은 평균값입니다. 왼쪽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 팀들은 공격은 나빠요. 근데 수비는 괜찮아.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팀들은 공격은 괜찮은데 수비가 안 좋아.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나쁘고 수비도 안 좋은 팀들. 여기 대표적인 팀 하나 있죠. 이 검은색 고양이. 이 팀. 이런 팀들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성공률.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내가 하는 플레이가 얼마큼 효과적인가. 즉 내가 한번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얼마큼 퍼스트 다운을 많이 획득하고 얼마큼 이제 득점을 많이 획득하고 좀 약간 유효한 야드를 전진했는가를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거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도 되게 비슷한 팀들이 많이 유사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조금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 검은 고양이는 왜 여기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NFL 팀으로 카운팅하면 안 될 것 같다는데요. 문제점이 너무 많이 보여서 잘 극복하길 바라야죠. NFL은 2부 리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파워랭킹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단 저희가 상위팀 5개 중에 5위부터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5위에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에디님께서는 LA 차저스를 넣으셨습니다. 저부터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뉴올리언스 세인츠 2승 0패, 카우보이스를 박살낸 팀. 이 팀을 진짜 리스트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찾아보니까 NFL 공홈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즌 전에, 시즌이 막 시작할 때 파워랭킹이 NFL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세인츠가 24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서는 27위, 프로풋볼 포커스에서는 16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한테 전문가들도 기대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장 놀라운 1주차, 2주차를 보이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클린트 쿠비악이 헤비모션 시스템을 이 세인츠에 정착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재밌게도 데리카도 살아나고 있고요. 엘빈 카마라도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이 데리카를 최적의 상황에 배치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런게임을 살려낸 게 정말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코칭 트리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리그의 오펜스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스템, 이 마이크 셰난부터 카일 셰난 그리고 션 맥베이를 위시해서 퍼지고 있는 시스템에 클린트 쿠비악이 여기 있어요. 재밌게도 이 클린트 쿠비악은 요 게리 쿠비악, 이 전설적인 코치죠. 덴버 브론코스에서 슈퍼볼 50도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코치로서도 슈퍼볼 3번 들어올린 이 코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카일 셰난을 사사하고 지금 이제 코치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바른 코칭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준 그런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첫 2경기 전반에만 30점 이상 이 기록한 경우가 역사상 딱 3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01년도 콜츠, 이때 쿼터백이 페이튼 매닝일 때 이때였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번 주부터 좀 세인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 주 더 지켜보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만약에 세인츠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세인츠 얘기를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방송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빠져서 안 되는 선수가 이제 샤이드 리시버로서 진짜 예전에는 좀 약간 제한적인 역할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뭐
바운더리, 슬랏, 백필드를 가리지 않고 투입이 되면서 클린트 쿠비악 시스템에서 샤너한 트리를 따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디보 사무엘의 역할을 지금 샤이드가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효율성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필드 전반을 커버하고 있는 카마라와 샤이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 크리스 올라베만 좀 더 필드 중앙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다음 방송을 위해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님께서 선정하신 LA 차저스에 대해서 그럼 의견 한번 부탁드릴게요. 차저스 사실 뭐 나이너스나 라이언스, 뭐 버커니어스 만만치 않은 팀들이 많지만 저는 그래도 차저스를 5위에 두고 싶어요. 물론 이제 차저스가 지난 2주간 상대했던 팀들이 레이더스와 팬서스긴 합니다. 상대를 생각하면 조금 순위를 내리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시즌 전에 차저스가 어떤 가진 불확실성을 좀 많이 걷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렉 로만이 지휘하는 이 오펜스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훈칩스님이 경기보다 잠들 뻔했어요 이랬는데 그만큼 예상 가능한 그런 오펜스가 나오곤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차더스가 오랜 기간 투자해왔던 이 강한 트렌치의 힘으로 또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허버트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힘을 많이 빼고 좀 절제된 역할을 맡고 있고, 사실 이거 말고도 이게 짐 하버의 어떤 이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선수들의 기본기도 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좀 러닝백이 가담하는 프로텍션이라든지 블락 쉐딩이라든지 태클링이라든지 풋볼의 어떤 기본기 자체가 많이 깔끔해진 모습이고요. 시즌 전에 사실 기대감이 없었던 이 쿠엔틴 존스턴도 지난 경기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더 기대가 없었던 이 러닝백 J.K. 도빈스는 지금 뭐 러싱 리그 1위죠. 칼릴 맥과 조이 보사도 아직까지 2주차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물론 이 팀이 부상 이슈가 늘 도사리고 있는 팀이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국 트렌치에서 이기는 게 게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하버는 이거를 잘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스케줄이 아마 스텔러스 그리고 칩스전일 텐데 오펜스와 디펜스를 좀 더 제대로 시험해볼 수 있는 상대이고, 여기서 다 승리해낸다 그러면 이번 시즌 차저스는 한번 쭉 믿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J.K. 도빈스에 제가 걸었어야 되는데 제가 판타지에서 바보같이 거스에도에 걸었죠? 그래서 대차게 말아먹고 있죠?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라인베커진을 시즌의 통째로 뜯어 고쳤는데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트렌치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수 양면에서. 그 점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 않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4위는 일단 에디님께서 뉴올리언스 세인츠, 그리고 저는 휴스턴 텍산즈를 이제 지목을 했는데, 이번에는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좀 한 단계 더 높게 위치했는데요. 팀이 사실 작년과 바뀐 점이라면 제이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피트 카마이크를 해고하고 클린트 쿠비악을 선임한 거죠. 좀 쿠비악이 세인츠의 카마라 그리고 런 게임을 좀 다시 살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헤비한 이 러싱을 기반으로 또 언더센터에서 시작되는 어떤 데리카의 플레이 액션 게임은 지금 너무나도 효율적이고요. 과거 좀 리그에서 플레이 액션 분야에서 좀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줬던 에런 로저스라든지 커크 커즌스가 연상될 정도로 정말 런게임에서 파생되는 그 플레이 액션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이걸 또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기본적으로 또 루키 오펜시브 태클 이 탈리사 푸아가 합류와 더불어서 이 오펜시브 라인이 또 굉장히 강해졌고, 과거에 어떤 강했던 세인츠의 어떤 트렌치를 다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계속 된다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세인츠를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4위에 휴스턴 텍산즈를 꼽아봤습니다. 일단 AFC에서 칩스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CJ 스트라우드가 지난 경기에서 시카고를 상대로 좀 인상적인 경기력을 펼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드니런터의 합류가 윌 앤더슨과의 케미스트리를 딱 폭발시켜 줄 줄은 잘 몰랐어요. 아무튼 이 조합을 위시한 디펜스 그리고 스페셜팀의 힘을 좀 느끼게 해준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팀은 기본적으로 러싱이 잘 이루어질 때, 스트라우드 체제 아래에서 러싱이 잘 이루어질 때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 믹슨의 발목 상태가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피어스가 잘 대체해주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다음 주에 지금 무서운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상대로 했을 때 진짜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3위는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리고 에디님께서는 캔자스시티 칩스를 골라주셨습니다. 훈치스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3위로 에디님이 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나이너스를 2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순위를 내린 것은 역시 주전력의 이탈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메카프리가 좀 장기 휴식이 확정된 상황이고 디보 사멜 역시도 당분간 이탈이 확실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 팀을 3위로 놓은 것은 현재 남아있는 뎁스가 여전히 리그에서 통용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인데 이럴 때일수록 후안 제임스 같은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전히 검증된 전력, 코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3위로 랭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타가 난 것 같은 에딘님의 3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레이븐스와 벤갈스 이 두 팀을 모두 잡아냈기 때문에 뭐 1위에 둬도 사실 할 말이 없는 팀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두 경기 다 한 끗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패트릭 마홈스나 트래비스 켈시에게 기대하던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다는 점, 그 점이 좀 칩스 경기를 보면서 좀 이 개운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러닝백 아이제아 파체코가 부상으로 또 IR에 등재됐고 이 점도 좀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과거에 이제 칩스가 러닝 게임이 좀 풀리지 않았을 때 많이 고전했던 것을 생각하면 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좀 이번에 또 카림 헌터를 영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염려가 되고요. 디펜스는 사실 리오시네를 여러 위치에 정렬을 시키면서 페그놀러가 뭔가 특별함을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니드의 빈자리가 좀 커 보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탄스로 보낸 이 코너백 스니드의 빈자리를 아직까지는 좀 잘 메꾸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다음 주 이제 펠컨스 그리고 세인츠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경기에서 아마 세컨더리의 안정성을 좀 다시 시험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기대치보다는 좀 낮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런 생각에 3위를 일단은 랭크를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은 치프스 팬들의 지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좀 무섭네요. 다음은 2위. 에디님께서는 휴스턴 텍산즈를 꼽아주셨고 저는 버팔로 빌스를 꼽았습니다. 에디님께서 휴스턴 텍산즈를 꼽으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마홈스를 잡아야 하는 스트라우드죠. 출발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첫 주차는 오펜스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디펜스로 좀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러닝백 조 믹슨이 지난주에 좀 부상으로서 이탈을 하게 됐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사실 걱정이 안 돼요. 제이님께서 러싱이 풀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 시즌을 생각하면 텍산스의 이 러싱은 지난 시즌도 잘 안 굴러갔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스트라우드는 또 혼자의 힘으로 늘 잘 해왔고 아직 오펜시브 라인이 부상 없이 잘 건재하고 런게임이 풀리지 않더라도 저는 스트라우드가 다시 한번 또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고요. 나이너스를 잡은 또 파죽지세의 바이킹스와 맞붙게 되는데 사실 바이킹스 디펜스가 제가 분석했던 것처럼 쿼터백과 오라인에게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스킴이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슬로우익을 보면 늘 좋은 패스 프로텍션을 스트라우드에게 줬고 스트라우드는 필드에 어떤 옵션이 몇 개 없어도 한두 명의 리시버만 있어도 패스를 잘 성공시켜 왔기 때문에 슬로우익과 스트라우드라면 바이킹스 디펜스를 좀 잘 해부해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에 랭크를 시켜봤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간 구차한 변명을 해보자면 물론 러닝 잘 풀리면 모든 쿼터백들이 패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렇죠. 그 도움이 될 때 극대화되는 폭이 텍산즈는 더 크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샘 다놀드가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 그러면 다놀드의 재평가의 시대? 베이필드처럼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케빈 오코넬과 다놀드의 재평가의 시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쿼터백들의 재발견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한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지노 스미스도 그랬고. 결국 계속 증명되는 것 같아요. 어떤 팀과 환경 그리고 어떤 스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치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좀 경각심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커리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한번 스페셜로 한번 달아보고 싶은 생각을 예전부터 좀 갖고 있긴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저는 버팔로 빌스를 꼽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시즌 경기까지 좀 같이 살펴봤는데 기록을 지난 시즌에 바이크 이후에 정규 시즌을 지금 7연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빌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플레이오프를 포함할 경우에는 8승 1패 그리고 2주차에서 돌핀스를 상대로 좀 우위를 쉽게 점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와 함께 오라인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더라. 특히 이 스펜서 브라운이 제일런 필립스를 커버하는 플레이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반대로 이제 디펜스에서는 본 밀러가 막 전성기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부진했던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살아난 게 보인다. 그래서 그쵸. 본 밀러를 중심으로 수비가 이렇게 향상된다면 좀 AFC를 다시 재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조시 앨런의 패싱은 이 효과적인 러닝이 이제 보완을 하고 있어서 압도적이진 않아요. 스탯적으로 막 야드가 엄청 많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이다. 점수를 따거나 플레이를 계속 연속시키는 이 지속성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공수 양면의 밸런스가 잡힌 부분, 패스와 런의 오펜스적인 측면에서 밸런스가 잡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좀 이 부분이 좀 차감이 되어서 2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 나단. 자, 저는 캔자스시티 칩스를 골랐고요. 에드님께서는 버펄로 빌스를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칩스를 1위로 한 것은 패트릭 마홈스 때문입니다. 너무 사기 아닌가요, 이거? 아, 끝이에요. 아, 끝인가요? 아주 아니, 마우스. 많은 농담이고요. 아, 이게 좀 인터셉션을 2번 던져놓고 이 클러치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리그에 지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실 물론 맞긴 합니다. 그 마지막 경기에서 좀 약간 이 51야드 결승 필드골을 때려넣은 버커의 역할도 굉장히 좀 지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라이스의 어떤 존재감을 살리고 있는 마홈스의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벵갈스의 오펜스를 굉장히 필요한 순간에 저지했던 디펜스도 더 좀 올라올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칩스에 좀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고요. 더불어 이제 1, 2중간은 좀 잠잠하긴 했는데 이 파체코의 이탈로 이제는 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이제 트래비스의 켈시 플레이가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칩스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해요 진짜. 슈퍼볼을 들어 올렸었던 때에 비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여전히 날카로움은 살아있고 이 선수를 저지하지 못했을 때 플레이가 연장되는 이 지속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따라갈 선수가 아직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에디님께서는 이제 버펄로 빌스를 1위로 지명을 해주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제이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빌스가 지난 시즌에 어떤 오펜스의 어떤 시스템 변화를 겪은 후부터 정규 시즌 연승 가도를 좀 잘 달리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시 앨런이 비교적 잠잠하기 때문에 뭐 빌스 오펜스가 지금 과소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국 제임스 쿡을 위시로 한 런게임 그리고 필요할 때 과하지 않게 해주는 이 앨런 그러니까 뭐 스탯 자체가 많이 압도적이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앨런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좀 누를 땐 누르면서 본인의 어떤 이 히어로볼 성향을 많이 죽인 앨런은 좀 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전성기의 벤 로스리스버그가 생각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사실 앞으로 스케줄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빡빡하긴 합니다. 4, 5주차에 레이븐스와 텍산스를 연달아서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워낙 제임스 쿡을 아주 위시로 한 이 런게임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워낙 런닝 패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 이 두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 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빌스가 공수 양면에서 다 가장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위로 지목을 하게 됐습니다. 더 전반적인 평가를 함께 해서 1위를 선정해 주신 에디님 그리고 한 명의 슈퍼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칩스를 지명한 저 이렇게 나눴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스가 부진하면 스페그놀로가 차력쇼를 해버린다. 그쵸. 그러니까 그 디펜딩 챔피언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경험을 해본 사람들. 맞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저희가 이제 하위 5개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짠. 저희가 일단 28위에는 저는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에디님께서는 뉴욕 자이언츠를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이 부분부터는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콜츠를 28위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공격의 일관성 부재 여기 중심에는 쿼터백인 앤서니 리차드슨이 있죠. 여기에 더해서 현재 디포레스트 버크너까지 이탈을 해버리면서 지금 공수 양면에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졌습니다. 리차드슨은 지금 패스 성공률이 50% 미만이에요. 이게 주전 쿼터백으로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선수들의 부상 같은 연이은 악재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팀을 28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에디님께서는 자이언츠를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자이언츠가 지난주에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고도 단 1개의 터치다운을 또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패배한 이 NFL 역사상 첫 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이 팀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주에 사실 말릭 네이버스를 살리는 어떤 플레이 디자인 그리고 좀 적절한 런게임을 통해서 기록한 터치다운 3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한 여지는 살짝 있다. 그래서 앞으로 5주간
브라운스 그리고 카우보이스, 시옥스, 벵갈스, 이글스를 만나게 되는 아주 숨막히고 터프한 스케줄이지만 지난주 커맨더스처럼 준비한다면 그래도 1, 2승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오펜스에서 좀 살짝 희망을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커만 있었어도 맞아요. 2주차는 잡았을 텐데 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29위로 에드님께서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를 꼽아주셨고 저는 테네시 타이탄즈를 꼽았는데요. 29위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를 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콜츠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또 속을 까보면 좀 허점투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주 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의 실수 이런 것들이 너무 잦거든요. 그래서 사실 왜 스타이켄이 리차드슨에게 좀 이런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요구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작년 초반의 오펜스 컨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리차드슨의 다리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문제는 디펜스 같아요. 거스 브래들리는 이제 좀 NFL의 오펜스에게 완벽하게 좀 익스플로이트 당하고 있다. 약점을 완벽하게 들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경기 동안 러싱 야드 허용이 474? 러싱 야드를 패싱도 아니고 러싱.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죠. 그래서 모든 팀이 이 허점을 좀 노리고 달려들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지난주에 또 디포레스트 버크너까지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런 디펜스를 어떻게 개선했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걸 해결 못하면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9위에 테네시 타이탄즈를 꼽아봤고요. 여기 역시도 이 쿼터백 이슈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주차를 복귀해보면 좀 어설픈 피치 그리고 펌블에 볼을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치고 상대 수비 손에 던져가지고 픽식스 당하고, 이렇게 레비스의 좀 약간 안일한 판단, 여기에 히어로볼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어깨가 좋은 선수니까 얼만큼 자신이 있겠어요. 또 안 풀리니까 얼만큼 던지고 싶겠어요. 좀 이런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인터셉션 개수가 터치다운 개수를 앞지르는 결과를 극복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긴 그나마 콜츠에 비해서 디펜스가 건재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약간 스페셜 팀에서도 특히 펀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 역시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30위는 저 같은 경우에는 덴버 브론코스를 꼽았고 에드님께서는 테네시 타이탄즈를 꼽아주셨습니다. 덴버 브론코스를 30위에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브론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1주차 경기 얘기입니다.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이렇게 스스로 날려버린 경우에 이렇게 연패로 이어질 수 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고요. 진짜 프리시즌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에서 보여줬던 보닉스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지금 처참합니다. 5야드 이상 전진 패스를 지금 36번을 던졌는데 단 11번만 성공을 했거든요. 심지어 그 중에 실패한 것 중에 4번은 인터셉션이에요.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2주차 경기에서는 헤드코치인 션 페이튼의 타임 매니지먼트가 진짜 엉망진창이었고, 지금 현재 오라인은 닉스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펜스의 정체성이 이게 얘네가 진짜 뭐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에드님께서 적극적으로 분석해주신 패커스 분석 영상 보시면 딱 상대에게 맞춰서 우리는 무슨 플레이를 할 거야를 색깔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내잖아요. 근데 지금 션 페이튼은 도대체 어떤 오펜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닉스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 팀을 30위에 배치를 했습니다. 에드님께서는 테네시 타이탄즈를 30위에 배치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의견입니다. 쿼터백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특히 시즌 전에 사실 타이탄스가 레비스를 위한 오펜스를 정말 세팅을 열심히 했잖아요. 감독도 바꿔주고 리시버도 여러 명 영입해주고,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쿼터백으로서 좀 경기를 진짜 온전하게 핸들링하지 못하는 점,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이게 사실 안 좋을 때 카슨 웬츠를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헤드코치가 지금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대놓고 쿼터백한테 뭐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턴오버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에 이제 말릭 윌리스의 패커스를 또 만나고 투아 빠진 돌핀스를 2주 연달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진짜 이 팀은 다시 한번 또 심각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암울한 예감이 들어서 30위로 랭킹을 넣어봤습니다. 윌리스가 지금 복수의 칼날을 제대로 갈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31위에 에드님께서는 덴버 브론코스를 배치해 주셨고 저는 뉴욕 자이언츠를 넣었습니다. 브론코스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작년 브론코스가 잠깐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연승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사실 자본테 윌리엄스를 좀 위시로 한 이 런게임이 굉장히 잘 풀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 시즌도 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서 보닉스에게 어떤 매니지먼트를 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션 페이튼이 무슨 오펜스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두 경기 동안 러싱 야드가 163야드밖에 안 되고 사실 보닉스는 CJ 스트라우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싱이 어떤 풀리지 않았을 때 혼자 서드 A, 서드 7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아직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하고 그러기에는 리시버 탤런트도 부족하고요. 좀 뭔가 오펜스 컨셉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지금 터치다운 0개, 인터셉션 4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브라이스 영 다음으로 벤치에 앉는 쿼터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1위에 뉴욕 자이언츠를 놨는데 이 말릭 네이버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현재 정말 답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코어링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가져왔어요. 이게 지난 2주차의 커맨더스와 자이언츠 경기 결과거든요. 이 점수가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자이언츠가 18점, 워싱턴이 이제 21점을 얻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커맨더스는 전부 다 필드골이거든요. 전부 다 필드골이고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터치다운, 펀트가 있었고 터치다운, 그 다음에 펌블 있었고 펀트 있었고 터치다운 이랬는데 점수가 이상하잖아요. 18점이잖아. 이게 어떻게 계산해도 이게 잘 안 나와요. 왜 그랬느냐? 일단 P8 놓쳤죠? 그리고 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이런 점수는 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점수만 놓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커맨더스는 엔드존에 진입조차 못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필드골만 찼어요. 근데 자이언츠가 졌어요. 수비가 무려 425야드나 허용을 했고요. 이 데이벌의 좀 미숙한 스페셜팀 운영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에드님의 말씀대로 DJ의 좀 개선된 모습이 조금 있었다고는 보이는데 좀 여전히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를 지켜봐야겠지만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이언츠를 31위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똑같을 것 같은데요. 캐롤라이나 팬서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네. 브라이스 영이 결국은 벤치로 내려갔죠. 혹자는 이제 선수 보호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좀 완전히 잘못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그냥 선수를 완전히 위험에 노출시켜서 혹사를 시키는 것보다 좀 부상이 없을 때 팀을 좀 가다듬고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트레이드 매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효율성 어쩌고를 따지기 전에 오펜스의 생산성이 나빠도 너무 나빠요. 2주차에서 모든 드라이브 중에 단 2번을 제외하고 13야드 미만만 얻고 드라이브가 끝났어요. 레드존도 딱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좀 일전에 브라이스 영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좀 여전히 스냅 후에 준비되지 않은 스탠스는 여전하고 좀 긴장감이 없어요. 습관인지 아니면 자신감인지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대로 이제 패스도 연결도 못하고 코치의 스킴도 수행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정말 나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라인이랑 브라이스 영에게 부상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펜서스의 구국의 결단 저는 지지합니다. 저도 정말 지지하고요. 사실 영의 2주차 경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의 문제였다라고 제가 지난 시즌에 큰 문제였다라고 말했고 이번 시즌은 나름 안정을 찾았다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라이스에게 나름 클린 포켓도 여러 번 제공을 해주고 좀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줬음에도 기존의 어떤 브라이스 형이 대학 때 내리던 그런 기민하고 똑똑한 결정을 못 내리는 모습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팀에서 브라이스 형이 더 망가지기 전에 좀 쉼의 시간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여기서 영의 태도 또한 어느 정도 보려고 할 것 같아요. 필드 밖에서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쿼터백의 자리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펜서스에서는 정말 끝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또 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참 암울합니다. 백업이 앤디 달튼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좀 안쓰러울 수준이죠 사실. 네,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